저는 강사 서현덕입니다. 자, 먼저 이거 제 양력이고요. 양력은 저 강사 한 20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약대 전문을 시작했어요. 약 전문 대학원.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좀 약해지면서 제가 이제 대입으로 들어왔고요. 시작은 대치 A1이고 이 학원을 다 10년씩 했어요. 여기는 지금 7년 차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동아고에 이제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보시면 딱히 다닐 만한 과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과학이 쉽다. 두 번째는 대입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자, 저희도 대치, 송파, 강동 외에는 안 가요. 안 가요. 애초에 딱 지역을 그어버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데는 과학이 쉬워요. 예. 그리고 이것도 맞아요. 대입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고를 가르치게 된 이유는 일단 여기 고3쌤이 저랑도 친해요. 같은 학원에 있고 송파에서. 근데 한 번 이제 원장님 뵀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고라는 학교가 있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 완전히 달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와! 갑자기 관심이 확 가서 한 일주일을 계속 봤어요. 기출 분석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 학교가 이 동아고가 어떤 학교지? 근데 배제고랑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제안했어요. 나 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과학이 쉬워요. 근데 대치, 송파 그리고 강동의 배제는 과학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대입에 중요하지 않다. 물론 대입엔 중요하지 않지만 상위권 대학은 필수예요. 그러면 제가 동아고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어렵다. 그 동아고는 반드시 상위권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교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말씀보다 이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 기출이고요.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3 물리 2예요. 네. 이게 왜 나왔냐? 통합과학에서 이제 중력장에서 운동이 이전 교과 과정에서 물투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일부가. 그래서 대놓고 송파도 그렇고 배지도 그렇고 1학년 문제에 물투 나와요. 네, 저는 심지어 물투 가르쳐요. 애들한테. 근데 동아고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잘 약봐요. 이거는 그냥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공식 외우면 돼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이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과에 가속도라는 내용 하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장력이 들어가죠. 이 둘 사이에 작반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속도 법칙이 들어가죠. 심지어 실이 끊어져요. 이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2, 3주 안에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2, 3개월? 아니요. 한 1년 이상 꾸준하게 물리를 해서 물리가 몸에 배가지고 어떤 유형이 나와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어머니 이거 한 문제가 그냥 이게 대단한 것 같아 하지만 전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느 학교도. 이거는 그냥 진짜 반칙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 진짜 학교쌤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하시죠. 아니 무슨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고2 문제가 나오고 고3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수능 문제가 나오고 이거 고2 단원이지만 수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왜 이러냐? 당연하죠. 자사고인데.
어머니, 자사고 오시는 부모님 중에 제가 알기로 한 10%는 영재고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서 그룹 수업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거죠. 선행. 네, 선행인데, 제가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에 광교에 저희 아는 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팀 만들 때가 와볼래? 알았어. 그 갔는데, 이제 5명 땄어요. 그룹 수업으로. 어머니가 장수 다 빌리고. 저는 숨만 하면 돼요. 중2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중2인데 왜 벌써 과학을 하세요? 어머니가 학원 강사세요. 수학 강사. 남편은 막 SDS, 그쪽은 그 SDS가 많더라고요. 저희 애는 화성고나 세막으로 갈 거라서 선행을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5명 다 북일고 갔고, 화성고 갔고, 세마고 갔고,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갔고, 한 명만 아마 창녕고 갔을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면 걔네 중3 때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고1 때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걔들은. 그냥 어머니들이, 저희 딱 고2 올라가면 그만둘 거예요? 네, 그거 끝났어요. 다 서울대, 의대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은 2학년이 고2가 되면 과학을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되신 거예요. 이미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2학년, 3학년 때는 혼자 하게 두셔야 돼요. 바쁘잖아요.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정보력이 늦다 보면 아이들은 이미 한 발 늦어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은 이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하면은 계속 엇박자가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자꾸만 막 뭐 이상한 거 막 논술 같은 거 노리시고 막 이러시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랑 같이 대학을 보내고 싶으시면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가셔야 돼요. 근데 선행을 하지 않고는 정말 죄송하지만 자사고라서 그래요. 자사고라서. 네. 그러면 또 자사고를 또 안 보내야겠다 싶지만 저는 제가 애가 보내요. 무조건. 제가 이제 한 예로 제가 지금도 10년 전에 한 1년 동안 제가 종로엠 본원을 이제 그 스카우트 갔어요. 너무 편해요. 월급도 많고 학생도 막 50명씩 깔아주고 제가 놀랬어요. 거기 학교가 제 기억에 동일여고 막 이런 학교가 많아요. 근데 그 학교 4개 중에 서울대 연고대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이거 제가 모두를 걸게요. 심지어 제일 잘 간 게 한양대 에리카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대학을 못 가죠? 최저를 맞추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너무 쉽죠. 그러면 고2 때까지 막 정규 2등이 막 당구 500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와 머리가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수능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고 교과 내용 확실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교 100등을 해도 자사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고2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고2를 보시면 이게 고2인데 제가 이제 물리를 못 구해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화학을 드렸는데 어머니 이게 얘네 2학년 시험지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그 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얘네 2학년 시험지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뭐 이런 피스톤 열고 닫고 문제가 단 한 번도 수능이나 육구 평가만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거 화투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거예요. 수특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고 종특은 무조건 수특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그 배재고 같은, 저 배재고가 거의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배재고가 지금 80%가 이과예요. 네, 올해 특히 심해요. 네. 근데 제가 배재고 시험지를 올 겨울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30명 데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애들을 똘똘 뭉쳐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요. 설날 있죠. 설날.
4일 내내 했어요. 제가 가장 하나 못 치고 4일 내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같이 있어요. 왜냐 어차피 어머니도 어차피 하고 안 보내시죠? 그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4일 내내 붙잡고 있어요. 그 뭐 했냐면요. 수능 기출 겨울방학 때 3회 했어요. 그리고 2월 초에 수특이 나와요. 전 나올 거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수능 특강 1회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3월이 되죠. 변형은 풀려요. 또 반복을 해요. 계속 모의고사 보고. 저희 애 중에 1등 아내가 화학이 60점이에요. 네, 30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얘가 65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얘네 학교 화학쌤이 수업 때 사과했어요. 찍은 애가 푼점을 잘 봤대요. 아시나 보다. 예. 네, 이번 유명한 학교쌤이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찍은 애가 잘 봤어요. 예, 이건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죠. 실수가 학교쌤이 레벨이 안 돼요. 문제될 레벨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니들 제발 학교에서 나대지 마라. 그냥 모른 척 해라. 코로나 때는 애들이 못하니까, 어머니 지금 3년, 4년 전, 어머니 선배님들 보시면은, 안 어려워. 믿으면 안 돼요. 그때는 코로나였잖아요. 지금은 이미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학력 수준이 올라가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각도로 나오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4년 전, 3년 전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등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애들이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중학교 걸 다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물리는 중1 때 마지막에 배우고 중3 때 처음 배워요. 그것도 심지어 2년을 쉬니까 되게 쉽게 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자녀분들 과학 100 이러죠? 다 허상이에요. 의미 없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치송파에서도 다 똑같아요. 어머니 그 중학교 점수 100점, 뭐 95점 다 버리세요. 그냥 노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중3 1학기나 1학기 중간이나 기말에 역학을 배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 족보예요. 그냥 문제만 풀어서 그 문제 유형만 알아요. 개념을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전기도 그래요. 전기도 그 문제 유형만 외우고 있지 다 족보가 점수를 올리지 모든 학원들이 문제만 풀리지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이미 고등학교는 그 베이스 위에 또 얹혀서 나오는데 베이스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해요. 보면 공부 방식도 문제, 중학교 학원도 문제, 교과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애들은 그냥 노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희한하게 영재고 준비 때들은 잘해요. 놀라운 거는 통합과학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한두 문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고2 올라오면 레벨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옛날에 중학교 전교 1등이래요. 딱 1시간 수업 그랬어요. 불러서. 야, 너 공부 방식 안 바꾸면 너 바닥 칠 거야. 바꿔. 다 외워요.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저도 가르치지만 야, 이번 단어는 요게 메인이고 요게 흐름이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인덱스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전체 제목을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랍에 차곡차곡 넣듯이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데 다 외우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 자녀분 가운데 미치치고 겁나 공부하는 있죠? 말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어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진짜 있어요. 지금 저희 그 송파에 있는 고등학교는 아침마다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 오는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아침 뭐 8시인가 1시간씩 와서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물리 문제 맡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 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같이 연구를 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밑줄 치고 빽빽이를 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그거를 확장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거지 외운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나중에 애가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머니, 동화고 갔어요. 동화 갔는데 내신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과학이니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지금도 어머니 내 말 들으면서, 아닐 거야. 우리 애는 달러. 어머니, 제가 드린 말씀은 반드시예요. 알았죠? 이거 반드시란 말은, 지금 들으지, 그래봤자 한두 문제? 어머니, 이게 100점이 10점이에요. 분명히 까요. 어머니, 통합과학은 제가 있는 지금 학교들은 다 평균이 40에서 60이에요. 근데 동아고 시험지 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90은 넘어요. 근데 그 10점이 등 갈려요. 1, 2, 3부터. 예. 그럼 어머니 첫 시험에 아이가 3 나오잖아요? 이미, 나 서울대공대 못 가네? 박혀 있어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학원 보내시는 거예요. 대치동 어머니들은 달라요, 마인드가. 저 한두 문제 더 맞추려고 보내는 건데요? 진짜로 그러세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공부하잖아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돼요. 그게 어렵잖아요. 공부라는 게 이게 이만큼 담았다가 그게 이렇게 모아지고 걸러져서 내게 되는 거지. 이걸, 요거 나와. 던져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시험 기간이라서. 저 월요일 날요. 고등학교 3학년 물투 문제 200문제 펼쳐도 봐요. 계속 봐요. 계속 보고 10문제 걸러요. 그리고 또 불안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날 또 다시 봐요. 유형별로 나누고 이게 그냥 10문제만 딱 줘요, 애들한테. 저 이런 강의가 되게 많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매일같이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공부를 해요. 제가 지금 경력 20년인데도. 근데 이런 강사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과학은 반드시 선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과 보내실 거면 끝내셔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미사에 잠깐 3개월 갔다 나왔거든요. 답이 없어요. 제가 미사 다시 안 가요. 앞으로도 미사는 5년간, 6년간, 10년간 절대 대학 못 가요. 왜냐하면은 미사에서 고도까지 딱 5분 거리예요, 차로. 학교가 문제예요. 거기 1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거 전교 1등에 수학 1등급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인거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 1등급이 아니에요. 시험지 보잖아요. 제가 내신 시험지 보고 안 했다요. 왜냐하면 대학을 못 가요. 거기 하남고가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래요. 내신 잘 받으면 최저가 안 되는데요. 어머님들 제발 합리화하지 마세요. 최저 안 되면 대학 못 가요. 답이 없어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최저 안 되면 대학 못 가요. 무슨 내신이에요. 거기 미강고, 미사고 어느 대학 못 가요. 제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다시 거기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거기 딱 상별하고 원장님 저 여기 다시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5년간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네, 여기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거기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5분 거리인데 너무 달라요. 온도가. 그리고 지금 강동도 광문 있고 한영 있잖아요.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한영이 4년 전에 아마 전국 1등 했을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영 외고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외고 20팀이 전부 다 한영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최고를 냈어요. 근데 뭐냐? 문과를 치우친 거예요. 네, 지금도 한영고는요, 과학을 집중했어요. 돈 때문에, 현생 없으니까. 뭐 아이들이 물리를 한 학기 못 끝내요. 이게 쌓이면, 이게 한번 망했던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배제는 한 학년이 400명이고, 화수분초 넘쳐나요. 저 진짜, 제가 이 시험지 보고, 100점이 없겠다. 100점이 12명인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배제 애들 수준에. 배제는 지금 강남에서 다 오고 있어요. 아마
현재 고2가 아마 역대급으로 대학 많이 보낼 거예요. 걔네 이미 학교의 30%는 내신 버렸어요. 이게 루틴이 그래요. 휘문도 그러죠. 중등도 그러죠. 다 내신 딱 정규 15%, 20% 말고 다 내신 안 해요. 어차피 그 연고대 가는데요. 배재고 정규 100등이 송파에서 1등 했어요. 전학 가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배재고는 지금 80명이 수학 1등급이에요. 그 어머니들도 동아고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100등에도 동아고 보내세요, 무조건. 저는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 성향이 너무 완벽해요. 완벽주의야.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막, 아이가 막 극도로 예민해. 그런 아이들은 좀, 그냥 딸학교 가서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근데 주위에 영향 많이 받고, 주위가 공부하면 나도 하고 이런 분위기면은 꼭 보내세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저희 이제 동아고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무조건 상위 20% 학생부예요. 너무 좋아요.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배재고 말씀드리면 전교 입시나 들어오면요. 학교에서 모든 걸 해줘요. 1년 내내. 무슨 학술대회, 무슨 독후감대회, 뭐 교수 초빙해서 그걸 매주 해요. 엄청나게 채워줘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일단 애들이 싫어해요. 나 어차피 수능으로 갈 건데 이거 왜 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위권만을 위한 거. 그렇다고 그러면 동아고에서 상위권이 아니면 대학 못 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동아고도 정규 50등에도 연고대 가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어렵잖아요. 아이도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중위권은요. 고2까지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공군산업 가고 싶어졌어. 그럼 해야 돼요. 버릴 수 없어요. 이거 하고 이제 점점 고1 땐 내신, 고2 땐 내신 수능, 그다음 고3이 되면 이제 수능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저희 송파의 정신여고는 밤마다 담임이 2분이세요. 담임, 부담임.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요. 아이들을 거의 매주 불러서 매주 컨설팅 해줘요. 너 뭐하고, 너 공부 뭐하고 있니? 너 대학 어디 갔고 있니? 너 뭐가 필요하니? 끊임없이 2분이 달려붙어가지고. 근데 이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동아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면 좀 이렇게 그런 반이 있고 아닌 반이 있고, 그러니까 입시에 막 성인들이 막 매달려서 24시간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죠. 입결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도 만족해하고.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줄 아니까. 뭘 준비할 줄 아니까. 근데 학교에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을 애들이 안 해요. 근데 만일에 안 하면 어머님들이 아셔서 많이 하셔야 돼요. 컨설팅 많이 다니시고 아이랑 얘기해 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뭐가 필요한지 아셔가지고 계속 대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